본주크루 해육에서 코냐 고고학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코냐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코냐라는 도시는 튀르키예에서 7번째로 큰 도시로 튀르키예 남해안 쪽으로 약간 중앙에서 붙어있는 히타이트 제국이 아나톨리아를 통치할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부터 존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을 방문할 때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코냐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지금 현재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미비한 편이 있고 상당히 작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와가지고 입장료 안 받는 박물관은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코냐 고고학 박물관에는 선사시대 유적들, 유물들이죠. 차탈리 위크에서 발견된 유물을 중심으로 해 있고, 철기시대, 프리기아하고 우라르트 왕조에 쓰던 그 유물들,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비잔틴 시대의 것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야외 정원에는 로마 비잔틴 시대의 건축 파편, 기둥, 주두, 석관, 묘비, 묘역 등에서 나온 사자상들 같은 것을 주로 전시해 놨습니다. 한두 개의 제단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시는 것은 석관과 무덤에 있었던 묘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한 200평 되는 건물 하나하고 밖에 한 300평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코냐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옮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특별하게 유물도 그렇게 많이 전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박물관보단 특이했던 것은요, 입구에 로마 시대 전시관이 있었는데 헤라클레스 석관을 포함해서 6개의 고품질 대리석 석관을 먼저 배치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런 배치보다는 입구부터 시대 순으로 보통 배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 배치 순서가 좀 특이했습니다. 이 배치 순서를 왜 그렇게 했는지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요, 나중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타튀르크가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만들면서 히티아트 유물들을 전국에서 한 곳으로 모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코냐 고고학 박물관에는 상당히 많은 히티아트 또 차탈레 회육의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탈락 회육의 유물 중에서 좀 귀한 거, 예를 들면 데모 신상이라든가 금은 합금으로 만든 그 유물들 같은 경우를 거의 전부를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남아있던 비잔틴 시대의 유물들을 앞으로 돌리고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선사시대 유물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 연대 순으로 해놓는 게 일반적인데, 코냐 고고학 박물관에서는 비잔틴 시대의 중요한 유물들을 앞에 놓고 들어가서부터 선사시대, 차탈회 위크에서 나온 점토 중심으로 만든 유물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의 유물들을 옮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토기 같은 경우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서도 몇 개 남아있진 않은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유물로 저 커다란 토기 그릇을 중앙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차탈레 위크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일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냐라는 도시가 되게 대단히 낯설지만요, 히티아트라는 이름도 사실은 대단히 낯선 제국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집트에 견줄 수 있는 문명과 역사를 가진 나라 국가이고, 이 장소 역시도 이집트보다 훨씬 오래된 인류의 역사를 가진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시는 것은
철기 시대, 프리기아 우라르투 왕국 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철기 시대 토기와 출토 소조상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비교해서 역사성이 떨어지는 거지, 일정 부분 이 앞에 보이시는 손자국 같은 거 있죠.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원전 7500년 전의 자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유물유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만들어도 대단히 추상적인 토기들이 상당한 많은 수, 포도 모양도 있었고 어떤 잔이 여러 개 겹친 형태가 있었고, 아직까지 용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토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7500, 8000년 전에 차탈레 회육에서 나온 돌판 같은 거, 돌판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거, 상형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이 사각적인 그림을 그렸던 돌판들도 많이, 지금 벽화의 돌판들이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차탈레 회육이나 또 프리기아하고 우라르투 왕조 시대에서 발굴된 유물이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대까지 가면 조형물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유물들은 아나톨리아 쪽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냐 고고학박물관을 나와서 코냐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여기도 튀르키예 대부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구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구시가지의 역사성은 길에서 있는 상점을 보더라도 그 역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느꼈던 것은 동부와 중부와 서부를 보게 되면요, 동부에 가면 이거보다 우리한테 처음 가신 분은 약간의 거부감을 들 수 있는 형태의 그 시장이라든가 구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부 지방은 조금 더 현대식입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면 이즈밀이나 에페소스나 밀레토스 쪽으로 가면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튀르키예 거리를 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동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의 대부분이 이슬람의 사원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그 사원들 중심으로 마켓이 형성이 돼 있었고, 사원의 시간을 중심으로 시가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냐 역시 마찬가지로 구시가지 말고 신시가지 쪽에는 지금 아주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힙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고요. 구시가지로 또 오면 이 나름대로의 튀르키예의 맛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했고요. 어떤 곳을 가든 우리가 막연하게 좀 힘들 것이라고 느끼는 동부를 가도요, 거의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당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마르딘을 방문했다가 튀르키예 꼬마들한테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단히 희귀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르딘뿐만 아니라 동부 남부 쪽까지 갔다 왔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동부로 가면 갈수록 이 한국 사람을, 그 동양인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어쩌다 봐서 그런지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한 번도 저를 위협하거나 인종차별을 했던 적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이 방문할 때보다는 나름대로는 나이가 들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혀 그런 거는 느끼질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친절과, 오히려 제가 몰라서 물어볼 경우는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어려운 여행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그 이집트와 튀르키예를 묶어서 갔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제가 사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사원의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제가 찍어도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나쁜 반응을 보인다고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린다면 튀르키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이스탄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이 오히려 제일 많이 문제가 있는 여행지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 이스탄불 여행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앙카라나 기타 튀르키예 소도시에 가면 갈수록 우리 방문객한테 공격적이거나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서 문제를 겪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어떤 나라를 갔을 때보다 튀르키예를 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행을 조금 다닌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행지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이 같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요청받은 곳은 튀르키예가 처음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갔으면 아마 더 많은 요청을 받았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럴까? 처음엔 좀 의심을 했지만 왜냐하면 처음엔 좀 약간의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던 건 사실인데요.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즈미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홍합밥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